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그 주식의 거래량의 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거래량은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선 주식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물건들을 생각해 볼게요. 아울렛 같은 의류 상설 매장 아시죠? 연식이 좀 지난 의류 제공품들을 기존의 가격 대비 수십 퍼센트 할인하여 파는 곳이 상설 매장이잖아요. 옷은 유통기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재고가 남아도 상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아니 계절만 바뀌어도 큰 할인을 통해 판매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 줄기 때문이겠죠. 의류의 특성상 유행이 빨리 변하고 그 유행이 지나고 나면 기존의 재고 의류들의 판매량은 급감을 할 것입니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니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고, 그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니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기에 상설 매장을 통해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명품 브랜드 할인 매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잘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늘 세간의 관심을 듬뿍 받으며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늘 앞서다 보니 만드는 족족 잘 팔릴 것이고, 즉 거래가 늘 활발하게 이루어지니 굳이 가격을 다운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만큼 거래량은 물건의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 팔리는 물건, 즉 수요가 많은 물건은 거래량이 많을 것이고 인기가 많으니 가격을 올리기 쉽겠죠. 반면 인기가 없는 물건은 거래량이 적을 것이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가격을 점점 낮춰서라도 판매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업의 가격이 싼 종목,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실적은 아주 좋고 또 좋아지고 있는데 산피로 따져보니 가격은 싼 종목은 거의 대부분 인기가 없는 주식일 겁니다. 즉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적은 종목들일 거예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목군이죠. 거래량 적은 종목. 빠른 매매를 통해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데 거래량이 적으니 샀다 팔았다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테니 접근조차 하질 않죠. 그런데 잃지 않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꾀하는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라면 거래량이 적어서, 즉 인기가 없어서 박앤세일 중인 주식을 사모아야 하고 관심이 들어와 비싸지면 팔아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반대로 합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이 비쌀 때 서로 사려고 발버둥치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에게 폭탄을 돌려 수익을 보려는데 급급하죠. 그러면 그 폭탄을 받은 또 누군가는 좀 더 높은 가격에 또 폭탄을 팔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더 높은 가격에 폭탄을 사줄 사람이 없을 때 매수한 사람은 폭탄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할 거라고. 반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하며 나는 단타쟁이가 아닌 기업의 가치를 본다며 자위하죠.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한 그 주식의 가격이 만약 필요 이상으로 오버슈팅한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어쩌면 평생 두 번 다시 내가 산 가격이 안 올지도 모르는데도 말이죠. 주식은 인기가 없어 아무도 안 쳐다봐 박앤세일 할 때 사고, 테마, 즉 수급이 몰려들어 인기가 급증하고 거래량이 터질 때 팔면 됩니다. 그 테마가 정치 테마가 되건 실적 테마가 되건 좋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어떻게든 풀어와요. 그때 팔면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이 비쌀 때 사려고 열광하고 다시 인기가 없어져 거래가 줄고 가격이 다운되면 팔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 시장 원리만 이용해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해서 패배자가 될까요? 그건 아마도 기다리기 싫어서일 거예요. 지루한 게 싫어서.
투자가 아니라 스릴 넘치는 도박이 하고 싶은 거겠죠. 뭐 재밌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린 주식을 하는 목적이 재미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재미를 위해 주식을 하신다면 차라리 강원랜드를 가세요. 이렇게 일라 저렇게 일라 속도의 차이일 뿐 깡통 찰 가능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주식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물론 있겠죠. 많이 있어요, 분명. 하지만 그것이 몇 번의 수익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긴 분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강원랜드에서 돈 딴 사람도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또 체질적으로 감이 좋고 도박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타짜들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몇 번 도박을 통해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요. 하지만 전 차라리 그런 짜릿한 수익을 보지 못했으면 해요. 그 맛을 아니 자꾸 도전하게 되는 거일 테니까요. 얘기가 너무 샜네요. 답답한 마음에 좀 격양이 됐었습니다. 진정할게요. 자, 그럼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통해서 거래량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동아기업을 뭐 매매를 했었는데요. 여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아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6,500원 정도였고, 그리고 매도가가 물론 지금도 일부 남아있긴 한데 뭐 대량 좀 매도했던 매도가가 한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로 수익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동아기업은 제가 최근 매매했던 종목 중 가장 실패한 종목 중 하나예요. 수익을 뭐 한 5, 60% 넘게 봤는데 왜 실패한 투자를 생각하는지는 이 거래량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기엔 좀 길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확인할 건데, 제가 처음으로 동아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여기 2018년도 3월경이었습니다. 이쯤 되겠네요. 2018년도 3월경이었는데 당시 주가가 대략 한 25,000원, 뭐 24,000~25,000원 정도 전후 됐네요. 이 동아기업은 건설 자재주로 그 나빠진 건설 경기로 전반적인 건설 관련주가 다 좋지 못했는데, 이 동아기업은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진출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업에 현금이 넘쳐났었어요. 부채가 매우 적었고 유보율이 1만 프로를 넘어갔었거든요. 저는 그 현금으로 뭐라도 하겠다, 아니면 뭐 주주한테 좀 나눠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3월쯤부터. 뭐 사고 이렇게 중간에 급등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뭐 이때 조금 일부 매도하고 뭐 다시 사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뭐 거의 계속 줄기차게 매수를 했고, 그런 와중에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럴 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게 주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주도 한 63만 주, 총 거래량이 63만 주인데, 이때 보면 1거래량이 거의 2만 주가 안 되는 날도 많았고, 뭐 그랬어요. 뭐 만주? 많으면 3만 주? 그랬죠.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의 재무나 실적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관심이 들어올 거라 믿고 매수를 해 나갔습니다. 천천히 계속 샀죠. 이렇게 계속 샀어요. 뭐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보시면 이럴 때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것 같지만 일주일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돼요. 뭐 매도를 고려한 시점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호재가 터진 적이 있는데 뭐 일부 매도해서 입절하고 다시 사고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은 무시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거래량 없고 인기 없는 구간을 통해 긴 시간 분할 매수하여 사모았고, 또 이런, 여기가 코로나죠. 이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큰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나죠. 과거에 뭐 들쑥날쑥했던 거래량은 그냥 다 바닥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이죠. 뭐 이때 상승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엄청난 현금으로 파낙스히텍이라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로 인해 2차전지 테마주의 엮임이 엄청난 상승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올랐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 생각해보면 아직도 엄청 싼 기업이긴 해요. 뭐 그렇고 그건 그렇고, 자, 제가 그럼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생각보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아마 그 말씀드린 2차전지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더욱 시간은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터지면서 이 4주 보이시죠? 1주, 2주, 3주, 4주, 이 4주 즉 한 달 정도를 횡보를 하는데, 저는 거래량이 너무 터졌고, 그러니까 즉 인기가 너무 많아졌기에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고, 하지만 이만큼 더 올라버렸죠. 근데 사실 아쉽지 않아요. 저는 제 원칙을 지켜 매매를 했고 매도분으로 다른 종목을 통해 수익을 보기도 했으며, 중요한 건 이 건설업이라는 업황이, 이 업황에 빛이 들지 않는다면 그 안에 속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빛을 보기 힘들구나라는 값진 경험을 취했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은행이자 1년에 뭐 요즘 1, 2% 주는데 2년에 60% 정도 수익 봤으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주식 배당이니 현금 배당이니 뭐 그런 것들 챙겨서 한 10% 정도 추가 수익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좋은 기업을 이렇게 인기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제가 분할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급등 구간이, 이런 급등 구간이, 그러니까 관심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터지는 급등 구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이런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인기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더 싸게라도 팔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 거래가 없으면 팔고 싶은 사람은 더 싸게라도 팔려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테마가 불고 수급이 들어올 때, 즉 남들이 비싸게 사려고 열광할 때 우리는 조금씩 갖고 놀라고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루함을 딛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사모으는 그 매수가가 바로 스마트머니의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양제지 한번 볼게요. 매수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루하시죠? 대양제지는 이렇게 일봉을 보면 이제 이건 코로나 때 빠진 거고요. 근데 코로나로 택배 박스 사용량이 급증했고 뭐 그것 때문인지 주가는 이렇게 원상복구했지만 다시 힘없이 흐르는 모양이죠. 근데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그냥 씨가 말랐네요. 이럴 때는 이런 주가 움직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예를 들어 보자면 그 팔이 날리는 장사가 안 되는 옷가게에서 드문드문 오는 손님에게 뭐 주인이 기분 좋으면 옷을 10,000원에 주기도 하고,
미워 보이면 3만원에 팔기도 할 수 있잖아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뭐 시장옷이라고 치면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근데 갑자기 그 시장옷을 뭐 지드래곤 입고 나와서 미친듯이 팔리기 시작하면 정확한 가격을 매기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겠죠. 우리는 그런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코로나가 2분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봐도 무방하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기업의 가격이 지금 현재 너무너무 싼 기업이라 분명 어떻게든 관심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지 지금 이런 거래량이 없는 이런 구간에서 뭐 가격이 하락하네 혹은 상승하네 이런 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땐 팔 게 아닌데 내 계좌가 손실이건 이익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팔면 이익도 손해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이럴 때 좀 더 싸게 모으기 위해 분할 매수 천천히 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가다 보면 관심이 들어와 거래량이 폭발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를 이용해 우리 같은 스마트머니는 비싸게 사주시는 감사한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종합해 보면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을 선택하고 3P를 통해 그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확인하고 인기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 가격에 판매되는 싼 주식을 천천히 사모으고 테마가 돌고 돌다 내가 그렇게 사모은 주식에도 불어 들어오면 그때 비싸게 매도하자. 한 줄 요약 하겠습니다. 주식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감사합니다.